앱 인벤터 첫 시간입니다. 앱 인벤터의 사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크롬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 같은 브라우저는 안 되고요. 크롬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크롬에서 앱 인벤터라고 칩니다. 앱 인벤터를 검색하면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MIT 앱 인벤터 2라는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앱 인벤터 2가 크롬에서 로그인 되었을 때만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반드시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마치 네이버 메일 사용하는 것처럼 이미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이 여기 쭉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프로그램을 짜는 거니까 여기가 비어 있겠죠.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디지털이니까 D01 헬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영어와 숫자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한글로 이름을 입력하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면 에러가 생깁니다. 영어로 입력을 하고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컨티뉴 눌러주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우리가 앱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 메뉴가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창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D01 헬로우라고 입력을 했었죠. 아까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앱 하나하나가 다 프로젝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창이 팔레트입니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물감을 섞어주는 판을 팔레트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여기 앱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팔레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요 창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게 됩니다. 자, 요 두 번째 큰 창이 지금 스마트폰 모양으로 생긴 것이 뷰어 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창은 컴포넌트 창인데요. 컴포넌트는 요 스크린, 지금 요 화면 하나, 얘가 스크린 1이죠. 스크린 1을 비롯해서 이 안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미디어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속성 창입니다. 속성 창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 속성은 여기에서 선택된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뉴 중에 영어, 잉글리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한글과 영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게 편한 사람은 영어를 쓰고 한글을 쓰는 사람이 편한 사람은 한글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만들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 어떤 앱을 만들까 하는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컴포넌트의 속성을 수정하는 과정, 그래서 디자인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디자인한 컴포넌트들이 실제로 동작을 하게 하는 코딩 과정인데, 앱 인벤터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어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그림으로 블록 코딩이라는 걸 사용해서 아주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앱을 하나 만들면서 앱 인벤터 사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01 헬로우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 정중앙에 인사하기라는 버튼이 있고요. 인사하기 버튼을 내가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요 밑에 나오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길게 클릭하면, 길게 눌러주면 영어로 헬로 월드라고 나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글자 인사말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폰을 흔든다는 것은 스마트폰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센서를 하나 사용해서 스마트폰이 흔든다면 그러면 지우겠다, 여기에 나오는 인사말을 지워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인벤터 창으로 가서 여기에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할 때는 컴포넌트들을 배치를 하고 속성을 조정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우리가 버튼이라는 컴포넌트 하나와 글자를 쓰기 위해서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 하나를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속성을 바꾸는데요, 이 버튼의 속성에 보면 버튼을 선택을 하고 이 속성을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죠. 얘를 그린으로 바꿔주고요. 속성이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인사하기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속성을 바꾸면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의 모양이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 레이블의 글자가 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레이블의 속성에 가서 텍스트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디자인할 때 이 오렌지색 바탕에 초록색 버튼이 하나 있었죠. 색깔을 바꿨습니다. 스크린 1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죠. 얘를 오렌지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위치를 해야 되니까 스크린 1의 속성 중에 얼라인 호리존탈, 수평 정렬이죠. 얘를 센터로 하고 얼라인 버티칼, 수직 정렬도 센터로 합니다. 그러면 화면의 가운데에 버튼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레이블이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아까 스마트폰을 흔들면 이라고 했죠. 스마트폰을 흔들려면 흔들리는 걸 알아야 되는 센서가 필요한데, 그 센서가 가속도 센서입니다. 악셀레로메터 센서, 얘를 가져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센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밑에 Non-Visible Component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디자인이 끝났는데요. 이 디자인을 살펴보면 스크린 1에 버튼 1, 레이블 1,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얘를 아까 우리가 원하는 동작, 다시 말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써야 되는데, 그 동작을 하기 위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코딩은 블록 코딩이라고 있고, 이 블록스라는 메뉴에서 처리를 합니다. 블록스에 가면 아까 우리가 디자인했었던 스크린 1, 버튼 1, 레이블 1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뭐였죠?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블에 안녕하세요 라고 써줘라 그랬죠.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컴포넌트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버튼을 클릭할 때 요 블록을 가져다 둡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레이블 1에 있는, 레이블 1에 조각이 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텍스트 속성을
레이블 1의 텍스트 속성을 안녕하세요로 바꿔준다, 설정해준다. 그러니까 set을 가져다 놓아야지 됩니다. set 레이블 1의 텍스트를 안녕하세요라고 글자를 써야 되네요. 요 빌트인, 이미 설치되어 있는 빌트인 컴포넌트 중에 다운표를 가져와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라고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길게 클릭하면 헬로 월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버튼을 보면 이 중에 아까 클릭을 썼는데 이번엔 롱 클릭이라는 게 있네요. 길게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랑 똑같이 얘를 헬로 월드로 바꾸니까 얘 그냥 카피하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가져다 놓고요. 여기를 영어로 헬로 월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흔들면 인사말이 지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 가속도 센서에 가서 흔들 때 쉐이킹이죠. 가속도 센서가 쉐이킹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레이블 1에 있는 글씨가 지워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카피합니다. 카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얘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워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과정은 프로그램 하는 과정은 이렇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겠다 하는 것을 디자인하고 코딩해서 완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걸 확인하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에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에뮬레이터에서 얘를 확인해 보려면 빌드, 그 다음에 Save APK to my computer 얘를 선택을 합니다. 빌드 메뉴에서 얘를 선택을 하면 프로젝트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빌드라고 합니다. 건설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을 녹스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 만들어졌죠. APK 파일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실행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실행 파일의 확장자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다운로드 폴더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여기 만들어졌죠. 얘를 내가 에뮬레이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데, 녹스 에뮬레이터를 띄워보겠습니다. 녹스 에뮬레이터 이렇게 돼 있고요. 에뮬레이터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져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D01 Hello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얘를 클릭하면 예상했던 대로 인사하기 이런 말이 나오죠. 인사하기. 얘를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나오고, 얘를 길게 누르면 헬로 월드가 나옵니다. 이제 흔들어 보면 되는데, 흔드는 거를 컴퓨터를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뮬레이터에서는 이 메뉴 중에 이게 진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 흔들면 화면이 흔들리면서 인사하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녹스 에뮬레이터에서 설치하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게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코딩은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및 배포를 할 때 안드로이드 폰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을 직접 사용하거나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직접 사용하는 게 더 편합니다.
요거는 내가 따로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잘 동작을 하면 이제 그때는 진짜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겠는데 그러면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를 해서 운이 좋으면 돈을 벌 수도 있는 앱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앱 인벤터의 사용법을 공부했습니다. 꼭 자기 혼자 처음부터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